다음 발표는 SAP 코리아의 정대영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AP 코리아에서 제조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고객 경험 관리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한 세 꼭지 정도를 잡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경험이 왜 중요한지, 두 번째는 그러면 좋은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경험 경제의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은 사실 뜻이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경험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 경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식당을 간다든지 어떤 앱을 사용을 하고 나서 어땠냐라고 보통 물어볼 때 좋았어? 안 좋았어? 뭐가 좋았는지 이걸 물어볼 때 이런 경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경험 경제라는 거는 무엇이냐? 밑에 정의를 제가 달아놓은 것처럼 사실 지금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제품들에 대한 차이들이 사실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본원적인 경쟁력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찾고 있는 거는 차별화된 경험이나 서비스에 보다 많은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쟁 사항은 많은 산업에서는 제품보다는 차별화된 경험이나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험 경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험 경제에 왔다라는 사례를 한번 짧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일반 은행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은행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보통 보면 금리를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대출할 때 금리를 적게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워서 또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은행에 대해서 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반 은행들의 경쟁력은 사실 많이 낮춰져 가고 있죠. 저금리의 시대이기도 하고 저성장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단 예대 마진 자체가 이제 적어지게 되고, 또 오프라인 점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반대로 우리 카카오뱅크의 한번 예를 보면은 사실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비스 출범 한 2년 만에 고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됐고, 올해는 아태 지역에서 고객 만족도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비결에 사실 이제 경험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제 유명 리서치 기관에서 올해 조사를 했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은행들 중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평가를 했을 때 가장 경험이 좋고 가장 사용하기 좋고 가장 상품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곳이 이제 카카오뱅크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아태 지역 내에서 기존 전통 은행을 뛰어넘어서 1위를 한 거는 이번이 이제 첫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사실 카카오뱅크를 또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 프렌즈라고 하는 캐릭터가 대단히 친근하고 좋죠. 그리고 또 지금도 많은 전통 은행들은 공인 인증서라는 거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나 지문 인식 또 비밀번호를 통해서 이제 인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집중이 돼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상당히 사용하기 편하죠.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또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6주 적금이나 저금통, 모임통장 이런 걸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이제 경험이 그 기존 전통은행을 누르고 앞서가는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뱅크를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사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애플에 대한 극성적이다고 불릴 만큼의 이제 팬클럽들이 있죠. 이제 애플 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애플은 그 스토리 자체에 열광하기도 하고
애플이 제공하는 아주 작지만 그 미묘한 차이들, 소비자를 고객을 앞에 두고 있는 우수한 경험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에어비앤비는 다만 이제 숙소를 우리가 뭐 저렴한 가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렌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넘어서서 그 지역만의 새로운 이제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인터넷상으로 놓고 보면은 소비자들이 뭐 짜파구리 같은 거 이제 대표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음식을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맛이나 재미라는 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걸 이렇게 막 혼합을 하거나 섞는 이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이제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뭐 중견기업인 캐서 컴프레셔의 경우에는 컴프레셔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압축 공기를 사용한 양만큼을 과금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비자 또는 B2B 고객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제품을 넘어서서 경험이라는 측면에서의 이제 경쟁으로 세상이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제 하나의 예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경험은 왜 중요할까요? 많은 리서치 기관들이 사실 고객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사들을 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고객들이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고객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사실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 경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브랜드나 기업과의 거래를 끊고 다른 경쟁 업체로 이동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이 우수하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은 보다 많은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지불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게 되면은 고객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추가적인 판매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빌리티의 영역에서는 카카오 택시나 티맵 택시 같은 걸 통해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 고객 경험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객 경험이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 경제라는 형태로 이동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림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농수산물이나 이런 거를 자연을 통해서 얻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공산품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커피의 경우에는 우리 원두 자체의 가격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두를 로스팅을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백에 담으면 이제 한 10,000원 정도 되는 가치를 얻게 되고, 이걸 이제 커피로 만들어서 판매하면은 한 뭐 몇천 원씩 받게 되죠. 하지만 뭐 뒤에서도 이야기 드릴 스타벅스처럼 하나의 고객 경험을 문화로 만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높은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하고, 또 고객도 그에 상하는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보통 이제 커머디티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편화 또는 진부화를 통해서 고객이 느끼게 되는 가치가 적어지게 되고, 또 고객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맞춤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한 단계를 이제 레벨업 해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커스터머 저니의 전 단계에 있어서 고객 경험을 이제 극대화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럼 좋은 고객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옆에 이제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불만족한 고객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소스가 됩니다. 사실 부정적인 고객 경험이라고 얘기하면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뭐 불만의 원인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고객 경험이라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고객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즐거움이나 편리,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갖게 만들어줬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좋은 고객 경험이라고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신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고객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리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고객이 느끼는 경험을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의 주제를 찾아내고 이걸 고객 경험을 개선하게 되는 이런 이제 사이클을 우리가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고객이 느끼는 경험은 사실 많은 접점, 많은 채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전자상거래 사이트, 오프라인 점포, 매장,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대면 활동으로는 우리가 영업이나 판촉 사원을 만났을 때 이외의 마케팅 행사, 이외에 고객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인터랙션들이 있습니다. 이메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서베이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제품을 또 사용하면서 고객들도 새로운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우리가 고객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고객 맞춤형의 마케팅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크게 놓고 보면은 고객과 우리와의 인터랙션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넓히고 그리고 고객과의 모든 접점, 모든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일관되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또는 오프라인으로만 살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옴니채널 환경에서 일관되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앞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나 상품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그 뒤로도 계속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소위 얘기하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잘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근래 유행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기업 고객이나 개인 소비자의 그 독특한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형태의 맞춤 대응을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신속하게 이런 대응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 활동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험과 분석과 개선을 해나가는 이런 루프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필요한 것이 이제 디지털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경험을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IoT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경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분석하는 기법에는 우리가 이제 AI라고 얘기하는 기법들을 보통 활용하게 되고 개선이라는 영역은 사실 상당히 넓은 영역입니다만 IoT, 머신러닝,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 외에 AR이나 VR과 같은 기술까지도 넓게 활용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주제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요. 이제 뒤에서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 박스에 쳐져 있는 것처럼 이제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커스터머 전위에서의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맞춤 대응, 신속한 대응이라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스타벅스는 고객 여정의 전 단계에 있어서 고객 경험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훌륭한 사례로 보통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조사이긴 합니다만 2005년에 베인앤컴퍼니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을 때 80% 이상의 기업의 CEO들은 우리가 고객한테 아주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8% 정도의 고객만이 이와 같은 내용에 동의를 하고 그 외에 72%의 고객은 이 내용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통 익스피리언스 갭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타벅스는 상대적으로 예외적인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스타벅스는 에서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고객 여정에 대해서 고객의 경험을 한번 조사해 본 바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장에 들어오기 전서부터 상당히 좋은 고객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래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종이 쿠폰을 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시 커피를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하는 면에 있어서는 고객 경험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찾아서 사실 개선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기다리는 줄을 없애고 커피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사이렌 오더와 같은 체계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 이제 종이 쿠폰 대신에 앱을 통해서 구매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는 것과 같은 이제 활동들을 해서 고객 경험을 개선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객에 대한 심층적인 사실 이해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에는 많은 부서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지역적으로도 퍼져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일관되게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사실 통합해서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 프로파일을 가져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객한테 맞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 싱가포르의 창의공항, 보통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1등으로 나오는 곳인데 창의공항 화장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항공기 이용객들이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분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벽면에 있는 걸 보고 화장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데 푸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걸 넣으시고 바닥에 젖어 있고 그리고 바닥이 더럽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넣었죠. 그랬더니 이제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이 그 피드백의 내용, 어떤 화장실에서 어떤 문제가 보고됐다라는 걸 보고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닥을 닦음으로써 이제 고객들이 이제 만족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와 같이 피드백은 딱 필요한 상황에서 적시에 얻어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고객의 만족도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피드백을 간결히 얻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보통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웹사이트에 그 정보를 제공하고 나서 이 정보가 괜찮은지 여부를 보통 이제 물어보는 피드백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제가 좀 안 좋은 사례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보통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를 이제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 모 공공기관 사이트입니다. 매우 만족서부터 매우 불만족까지를 구하게 되는데 그냥 점수만 사실 받지 불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사례는 이제 외국의 사이트인데요. 이제 이 정보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응답을 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얻었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면은 보다 고객이 좋아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만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인지를 우리가 알아내고 개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전원을 얻어내는 파워 플러그 쪽이나 아니면 휴대폰 액세서리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벨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리테일을 하는 쪽에서 이제 창구 중에 하나로 이제 아마존 사이트를 쓰고 있는데요. 아마존이나 국내에 있는 쇼핑몰을 가보셔도 소비자들이 내가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별표로 점수를 매기고 이제 코멘트를 달고는 합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은 뭐 좋은 코멘트를 남기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남기신 분들도 꽤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 파악을 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 제품을 만들어낼 때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에서 개선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킨은 이와 같이 신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한 분석, 머신러닝을 이용한 것이죠. 고객에 대한 감성 분석을 통해서 불만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매출도 높이고 아마존 내에서의 이제 카테고리 1위로 이제 올라간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객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고객의 느낌을 미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스마트 프로덕트 또는 커넥티드 프로덕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떤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실 그 제품이 스스로 발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우리가 클라우드상에 모아서 사실 분석을 해보면 이 제품이 고장이 날지 안 날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고객이 이거를 활용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때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비스 부품을 공급하고 그다음 정비를 해나갈 수도 있고요. 제품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이제 제안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의 경험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IoT나 데이터, 이제 네트워크들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사례로서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고객들이 바라는 거는 사실 이제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오래전에 등장한 개념이고 지금 이제 많은 산업에서 적용이 돼 나가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델 컴퓨터가 이걸 이용을 했다가 그 이후에 많은 업종에서 뭐 자동차, 의류, 식품 등등에서 이와 같은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고객이나 소비자들의 독특한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량 생산에 버금가는 효율성,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MMM의 초콜릿 같은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색상을 디자인하고 문구를 입력해서 본인만의 초콜릿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백처럼 디자인을 해나갈 때도 재질이나 색상 뭐 이런 거를 본인이 결정을 해서 디자인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도 외관서부터 내부의 인테리어까지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제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객이 이런 제품의 디자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고객 경험을 이제 높여가는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 바이크죠. 이거를 고객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막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된 제품을 하세월을 기다려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맞춤 바이크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고 나면은 4주 이내에는 배송을 하고 6시간 내에는 공장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겉으로 보이는 프론트엔더에서의 고객이 어떤 제품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엔드에서 이와 같은 맞춤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나가는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사실 진정한 고객 만족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이제 경험 경제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술 발달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의 차이는 없어졌고 지금의 소비자들, 고객들은 차별화된 경험이나 서비스를 가치를 보다 이제 많이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경험 경제에서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어웨어니스라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 제품을 포함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 경험을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누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사실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경험을 이해하고 리슨, 듣고 그다음에 고객이 불만족한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거에 맞춰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이와 같은 세 개의 단계를 그 하나의 사이클로 루프로 잘 구현해 가는 데 있어서는 DNA라고 얘기하는 신기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AP 코리아에서 이제 몇 년 전에 디지털 시대의 고객 경험 관리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3,300분의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고객에 불만족한 고객이 사실 만족하는 고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불만족한 고객들은 추천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만족한 고객들은 해당되는 브랜드에 대한 추천 지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불만족하다라고 하면은 또는 더 좋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스위칭, 이동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디지털 시대의 고객 경험 관리라는 부분이 어떤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을 때 그 고객의 기대 수준 대비해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경험이 불만족스러운 영역들을 꼽아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가격 개인화, 추천, 그다음에 이제 고유성, 뭐 상호작용, 보완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개선을 될 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고객 경험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대영 본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하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고객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고객 경험으로 규정하셨고 무엇보다 이제 왜 고객 경험이 중요한가 이 말씀은 제품 차별화의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이라면 좋은 경험이란 어떤 경험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객을 이해하고 또 편리와 즐거움의 가치를 제공하고 유대를 형성하는 매우 간결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기술로서 IoT와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사례들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션이 편리한 세상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예를 들어 주셨던 카카오뱅크의 사례가 가장 적절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의 편리성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넘어서는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를 기초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고객 경험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로서 뭐 리슨이라든가 또 그 고객의 소리를 듣고 또 고객의 들은 소리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그걸 실행에 옮겨서 피드백으로 옮기는 이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분석을 하는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게 소리를 듣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발표에 대해서는 창의고광의 그 화장실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뭐 그 외에 조금 더 다양한 사례나 또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무래도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데이터의 부족성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언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일단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이 어떻게 느끼는지 고객의 소리를 듣는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던 방법들은 보통 이제 서베이라는 형태로 해서 좀 되게 길죠. 긴 네. 서베이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걸 사실 제일 많이 써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은 좋기는 하지만 의미는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고객도 본인의 경험에 대한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딱 어떤 순간 고객이 우리하고 인터액션을 가져간 그 직후에 고객 관계 간결하게 사실 피드백을 얻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창의공항의 사례에서는 이제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뭐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이 불만인지 이렇게 누르도록 돼 있었었는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얻는 거나 저희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어떤 쇼핑이나 배송이 이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하는 형태로 사실 지금 피드백을 받아가는 부분들은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데이터, DNA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벨킨의 사례나 이런 것처럼 고객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남겨져 있는 커머스 사이트나 다른 쪽에서 그분들이 올려놓은 그 보통 글로 쓰는 데이터 내에서 감정 분석에 해당되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한다거나 해서 불만 사항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사실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많은 기업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이제 해나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례 더 추가해 주신 것처럼 고객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또 발표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객 경험의 불만족의 사례가 대표적인 게 이제 태도의 문제와 고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문제, 또 이제 쭉 말씀해 주셨던 반응 속도에 대한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새로운 지금 더 추가되는 사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형태로 잘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기술적 가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기술적 기회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T와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AI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이제 디지털 기술 중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또 화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R, VR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설명하셨던 그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 외에 좀 다른 디지털 기술들이 고객 경험 관리 또는 고객 경험 극도화 측면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사례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지 좀 개인적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R, V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맞춤 제품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실제로 고객들이 디자인을 가상의 세상에서 디자인을 하고 이게 실제로 나의 그 니즈하고 맞을지를 미리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영역에서는 사실 AR, VR들이 현재도 많이 사용이 돼가고 있고요. 이제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뭐 짧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가품 또는 뭐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카운터피트를 보통 이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예. 기업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명하고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 부품, 뭐 명품, 완구에 이르기까지 사실 블록체인이 잘 적용된다라고 하면 기업과 고객 간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뭐 다른 기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표해 주신 것 포함해서 또 그리고 이 질의에 답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